뒤바뀐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들을 법한 "넌 대체 누구를 닮은 거니?" 라는 말이 근거 있는 말이라면, 무심코 던진 말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의 실수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53년 3월 30일,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13분 차이로 태어난 A와 B가 병원의 실수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A와 B는 부모가 뒤바뀐 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60년이 지난 후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A는 원래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부모가 뒤바뀌어 가난한 집의 삼형제의 막내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2년 뒤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와 두 형과 함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낮에는 마을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편 B는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자라났고 밑으로는 남동생 3명이 있었습니다. B를 포함한 이들 4형제는 모두 사립대학까지 졸업한 뒤 B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들도 모두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던 그들이 인생이 뒤바뀐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계기로 몇십 년 전에 병원의 실수가 밝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B를 길러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B와 동생들 간에 생긴 갈등이 발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B는 1999년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제사 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온 아버지를 내쫓기도 했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시설에 넣어버리고는 부모가 남긴 집에 동생들이 아예 발도 못 들여놓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가장 많이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형의 소행과 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었던 남동생들은 자기들과 닮지 않은 형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큰형에게 "쟤는 누구를 닮았을까?" 하고 했던 말이나 어머니가 신생아에게 입힐 옷을 병원에 맡겼는데 장남이 태어났을 때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 라고 하셨던 말들을 떠올리며 형이 혹시 진짜 형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에게 유전자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B가 친형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2008년 친자 관계 불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사건을 제기했으나 이 건은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키운 자식도 엄연히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생들은 진짜 형을 찾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고 결국 진짜 형인 A씨를 찾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B씨와는 대조적으로 진짜 형인 A씨는 독신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수로 일하며 병든 형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생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A씨는 혹시나 사기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는 자신과 무척 닮은 동생들의 모습에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라고 정신적 고통이 컸을까요? 이미 친부모는 돌아가시고 만나 뵐 수도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면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몇 달 동안 매일 눈물이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이었을까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고 병원으로부터 사죄받기를 원했지만 병원은 사죄를 거부했다. 병원에 대해서는 분노와 억울함밖에는 없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는 힘껏 키워주신 어머니나 나를 기여해 주었던 형들에게는 감사함 밖에는 없는 복잡한 심정이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태어난 날로 시간이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A씨와 남동생 3명은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고 2013년 도쿄지방재판소는 DNA 감정 결과로 병원에서 다른 신생아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유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에서 고생을 거듭했다며 병원 측에 A씨에게는 3,200만 행을, 남동생 3명에게 각각 200만 행씩의 총 3,800만 행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원고 측은 이번 사건으로 손실된 이익을 대졸자와 중졸자의 평균 임금에 의한 생애 임금의 차액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4,600만 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가령 A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대학 졸업의 학력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자료의 액수는 3,200만 행이라고 산출했던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부모의 경제력, 환경에 따라 학력이 달라질 수 있고 생애임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되어 사회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학창시절이었을 때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일본, A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일본도 경제발전 중이어서 가난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만 한 학생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학력 실험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책을 사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학력의 결정 요인의 환경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의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 문제시되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엔 공부 때문에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면에 공부가 적성도 아닌데 고학력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